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수학 정비례, 반비례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정비례만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인데요. 이것만 알면 우리 친구들 다 뭐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우선 정비례에 대해서 볼게요. 뜻, x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하면 y값도 2배, 3배, 4배로 변합니다. 아, 따라쟁이네, y는. x값이 변하는 대로 y값도 똑같이 따라서 변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꼴을 우리가 정비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x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하면 y값도 2배, 3배, 4배로 변한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관계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y는 ax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a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표시했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빵의 개수가 한 개일 때 500원이에요. 두 개일 땐 1000원이에요. 세 개일 땐 1500원, 네 개일 때는 우리가 2000원이라고 그랬어요. 자, y가 우리가 가격이에요. 원. 그 다음 A라는 거 X. X는 뭐예요? 빵의 개수를 나타내고요. 이 A 값은 변하지 않는 값. 빵 한 개의 값은 변하지 않아요. 얼마예요? 500원. 그래서 이 표를 보고 우리가 식을 세우며 Y는 우리가 뭐예요? 500X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가 관계식을 세울 수 있어요. 자, 빵의 개수와 이 가격의 그 관계를 식으로 정리한 게 관계식이에요. 자, 빵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 빵 한 개 값이 얼마였어? 500원이었죠? 그러니까 500원씩 늘어나는 거예요. 자, 아까 정비례의 뜻을 한번 봅시다. x가 2배, 3배, 4배로 변할 때 정말 2배, 3배, 4배로 늘어나고 있죠. 그럼 y값도 500 곱하기 2 하면 1000 맞네요. 500 곱하기 3 하면 1500원 맞네요. 500 곱하기 4 하면 2000원 맞네요. 정말 따라쟁이처럼 2배, 3배, 4배로 변하면 y값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한다? 그렇지만 무조건 증가한다 해서 정비례는 아니에요.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x값이 일정하게 변하고 있네. y값도 따라쟁이처럼 똑같이 우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표만 보더라도 x가 증가할 때 y도 일정하게 변하고 있구나. 그러면 정비례. 정비례 관계식은 어떻게 세운다고? y는 ax. 자, a의 값은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우리가 한 시간에 독서실이 뭐 2,000원이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뭐 공책 한 권이 뭐 700원이다. 이것도 변하지 않아요. 이 한 개의 값, 한 시간에 얼마, 1리터의 무게, 뭐 항상 일 단위의 그 가격은 변하지 않는 값은 우리가 A값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운 걸 관계식이라 그래요. 자, X와 Y 관계에서 우리가 정리된 식이에요. 자, 그래서 Y는 500X. 자, 표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X값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근데 Y값도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러면 우리가 관계식을 세울 때 정비례구나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비례는 Y는 AX꼴로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관계식이 너무 중요해요. 관계식만 세운다면 X값이 2가 나오면 가격은 500 곱하기 2에서 1000원을 내야 되는 거 쉽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4,000원을 갖고 있어요. 빵을 몇 개나 살 수 있을까요? 5, 8이 40. 500원짜리 빵을 8개를 살 수 있다는 걸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만 세운다면 정비례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관계식 세우는 거. 그러면 관계식을 세울 때 y는 ax. 뭐만 알면 돼요? 이 a 값만 알면 돼요. 근데 y는 y는 ax라 그랬어요.
자, A 값을 알고자 하면 이걸 이항하겠죠. 자, 근데 문자가 같이 붙어 있네. 아, 곱하기가 생략돼 있구나.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니까 A는 얼마야? X분의 Y. 이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A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해놨어요. 여기는 관계식하고 관계식을 어떻게 쉽게 구하는지. 자, 봅시다. 관계식은 항상 Y는 AX. 그 다음 A라는 것은 항상 X분의 Y꼴로 나타내면 우리가 관계식을 쉽게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그래프는 선생님이 정리했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모양 그리는데 원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X축과 Y축이 만나요. 만날 때 X도 0, Y도 0. 자, 이건 X를 나타내고 Y를 나타내죠. X도 0, Y도 0. 여기 만나는 요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원점이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 원점을 지나면 다 무슨 비례? 정비례.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모양을 다 우리가 정비례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식이 뭐였어요? Y는 AX죠. 그런데 문제에서 그런 문제가 나와요.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리고 A값의 크기가 A값이 가장 큰 그래프는 몇 번인가 그랬어요. 몇 번인가. 자, 보세요. 자, A값이 가장 큰 그래프. 숫자도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판별하기 좀 어렵죠? 그런데 우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A의 절대값이라는 건 뭐예요? 항상 양수로 나오죠. 예를 들어서 -5의 절대값은 뭐예요? 5죠. 그러니까 부호는 보지 않고 숫자가 클수록 Y축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A값이 큰 건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이에요. 자, 여기서 정리했습니다. A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자, 다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이쪽은 다 양수기 때문에 굳이 절대값이라고 이해 안 해도 돼요. 일단은 양수에서는 숫자가 가장 클수록 Y축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잘 풀 수 있어야 되고, 또 말을 바꿔서 Y축에 가까운 것을 찾아라 이렇게 안 하고요. 간접적으로 X축과 가장 먼 그래프를 찾으라 해서 X축과 먼 거는 결국은 Y축에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말장난에 우리 친구들이 혼돈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모양,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모양은 우리가 다 정비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쪽은 양수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1번, 2번, 3번. 자, 분명히 절대값이라 그랬어요. 이쪽은 양수라 가까운 걸 1번을 고르면 우리가 A 숫자가 가장 크다라고 쉽게 판별할 수 있는데 음수는 어때요? 숫자가 작을수록 크죠. 그래서 이게 -1, -2, -3이에요. 그러니까 절대값은 이게 3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축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A 순수한 숫자로 봤을 때는 -1이 음수는 숫자가 작을수록 크니까 3번이 가장 크겠죠. 다시 A 순수한 숫자로만 봤을 때는 이쪽은 음수기 때문에 숫자가 작을수록 크기 때문에 먼 것이 숫자가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하면 안 돼요. 자, 일단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모양이다 하면 정비례는 어떻게 식을 세워요? Y는 AX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그런데 음수일 때는 반대로 우리가 숫자가 작을수록 크기 때문에 먼 것을 찾아야지 순수한 A값이 큽니다.
그 다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모양이다. 자, 그 다음 A에 보여에 따른 성질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펜이 좀 흐리네요. 다시 한번 진하게. 자, X축, Y축이 있어요. 자, X가 1일 때 Y는 2예요. X가 2일 때 Y는 4예요. 자, 그래서 만나는 점을 이렇게 찍어봤어요. 이렇게 찍고 연결했어요. 자, X가 1일 때 2, X가 2일 때 4. 어때요? 이거는 관계식을 세우면 우리가 A 값은 뭐예요? X분의 Y라 그랬죠. 1분의 2는 2니까 2X예요. 자, 그래프를 보고 선생님이 바로 관계식을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따가 알려줄 거예요. 자, 일단 관계식을 세워보니까 A가 양수잖아요. 양수죠? 다시 X가 증가할 때 어때? Y도 증가했죠. 그래서 A 값이 양수이면 0보다 크면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음수일 때는 어떨까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지우고 한번 해볼까요? 음수. 자, 선생님이 정비례 음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자, A 값이 음수인 경우.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2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4예요. 이 점을 갖다 쭉 연결을 해보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본 동시에 우리가 정비례구나 알 수 있어야 되고, 정비례인지 알았으면 관계식을 빨리 세울 수 있어야 돼요. Y는 AX, A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X분의 Y.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2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그래프를 빨리 보고 관계식까지 정리했어요. 자, 또 다른 개념 한번 볼까요? X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로 증가하고 있죠? 근데 Y는 4에서 2로 감소하고 있어요. X는 증가하는데 Y는 감소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 A가 0보다 작을 때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몇 사분면을 지나고 있죠? A가 음수일 때는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자, 오늘은 정비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었어요. 관계식만 세울 수 있다면 우리가 관계식을 다 정리한 다음에 거기다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개념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정비례 X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하면 Y값도 우리가 2배, 3배, 4배로 변한다. 팔로미 해서 따라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관계식은 Y는 AX, A는 0이 되면 안 되고, 그 다음 A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X분의 Y, 즉 X와 Y를 안다면 우리가 A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모양이면 우리가 정비례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는 개념도 하나 더 얻어가세요. 자, 그 다음 아까 금방 했던 거 우리가 A가 0보다 큰 경우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고 우리가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A가 0보다 작을 때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고 있고요. 그래프는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공부 정비례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렵지 않았죠? 자, 다음 시간엔 반비례에 대해서 배울 건데 정비례와 반비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그래프를 보고 관계식 세우는 게 관건이에요. 그것만 잘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해봅시다. 화이팅! 안녕!